강남 시니어 플라자의 문화답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사실 저희가 5대 궁을 서울 답사할 때 다 갔었지만 이번에 새로 다시 한번 5대 궁을 답사하는데 아무래도 5대 궁궐 중에는 경복궁이 가장 으뜸되는 법궁입니다. 경복궁을 우선 얘기를 드리면 1392년에 이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터전으로 여러 곳을 보다가 바로 이 북악산 아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이 세우고 2년 후에 지은 가장 오래된 궁궐이면서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후에 그 당시 국력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원군 고종 2년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뒀다가 또 새로 지은 가장 새로운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새로 됐고 한 270년간 여기에는 줄줄돌만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에 조선조 후기의 한국 건축과 문화의 정수가 매있는 곳입니다. 궁궐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정사 공간입니다. 근데 왕이 뭐 정사를 하신다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례에 지금 그렇지만 대통령 비서실 무슨 홍문관 이런 들이 권례 각사에 있는 그 통치 기구고 또 한 군데는 임금께서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강령전이라든가 교태전 같이 이런 그 사적인 공간이고 그 뒤에 후원은 휴식 공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여기는 뭐냐면 이 흥례문 앞은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어딜 거동하시려면 필요한 연이라든가 가마죠 이런 거를 보관하고 그 외에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이 이렇게 했던 그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광화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을 설명하려면 광화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화문 하면 제1문으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모든 걸 임금님 기준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나오면 궁을 나오는 마지막 문이 되죠. 그 저쪽에 보면 근정문, 흥례문, 이렇게 광화문 오면 맨 끝문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 개의 홍여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5개 궁에선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 개 문인데 세 개 문의 가운데는 임금님하고 왕비만 들어드시는 거예요. 딱 가운데 문에 임금님 말고 누가 들어가냐면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교관들이 가운데로 드나드는 그 다음 우측 문은 문관만 드나들고 측은 무관만 들어가는 이렇게 문입니다. 이렇게 문이 세 개가 있죠. 하나 뭐 창덕궁이나 다른 문엔 이렇게 돼 있지가 않은데 이 문이 세 개로 돼 있는 게 법궁으로의 특징입니다. 광화문은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중앙청을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럴 때 일본의 문화평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 그 문학자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 조선의 건축의 모든 정서가 와 있는 이 문을 그렇게 쉽게 허무냐 그래가지고 그 반대에 붙으니까 할 수 없이 동쪽으로 건축문위에 가면 지금으로 치면은 민속박물관 앞에다 옮겨다 건축을 해서 조선 총독부는 지면서 사실은 정남향 남대문을 보고 지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을 보고 지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15도가량 이렇게 기울었어요. 근데 그게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거의 유실이 됐는데 이걸 1968년에 경복궁을 정부 종합청사로 쓰면서 복원을 했는데 근데 여기다 복원을 하려고 오다 보니까 근정전을 기준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15도를 동쪽으로 해서 지었다가 김영삼 정부 때 중앙청을 허물면서 이걸 다시 지었는데 68년도에는 세멘트를 쓴 걸 지금 나무로 지어서 2006년에 복원한 현재 광화문이기 때문에 이 경복궁 중에서도 가장 기구하게 왔다 갔다 했던 문이지만 경복궁의 이 문의 웅장함은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앞이 6조 거리예요. 6조.
우리 지금으로 치면 각부가 있고 그 이외에 궁궐의 직할 내수사라든가 이런 곳이 끝에는 한성부까지 있었는데 그럼 정부 서울청사의 정문침에 양쪽이 있었는데 사악한 뜻을 가진 관리를 경계하는 해태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위로 와서 지금도 저 상징인 관리들의 나쁜 마음을 경계하는 의미로 갖고 있는 해태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정문. 근정문을 왜 했냐 하면은 삼봉정도전은 나라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정사를 해야 되는가 해서 근정문이라고 한 겁니다. 근이라는 거는 부지런할 근자죠. 근정전에는 가서 보시지만 여기는 주로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신을 맞아든다거나 아니면 닷새에 한 번쯤, 한 달에 한 5번 정도 모든 그 관리들이 여기 쭉 서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정식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하는 장소로 썼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뭐 여기서 국사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국사를 개인적으로 논하는 거는 저 안에 사정전에서 하고 여기는 주로 공식적인 행사.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우리가 세종 때 4군 육진을 개척했다는 최윤덕 장군을 전승 같은 걸 대접하는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근정문 앞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요 가운데가 어도입니다. 요건 임금께서 가시는 길이고 우측이 동반. 동반이라는 게 동쪽에 있고 요게 서반해서 조선시대 이 두 개를 합해서 양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임금이 지나가시는 데고 저 앞에 계단 위에 가운데가 계단이 없는 데는 옛날 임금께서는 가마를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옆에는 가마 맨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데고 전체적인 이 월대는 창덕궁이나 다른 데는 없는 상당히 조선시대의 큰 규모 성전입니다. 저기 처마 내려가는데 모서리에 쌍들이 저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건 도교적인 유산입니다. 중국 도교에는 모두 좋은 데는 그에 끼게 돼 있어가지고 나쁜 기운이 오는 걸 막는 주술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유교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나라 전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그 좋은 건물에는 저렇게 잡상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이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칸이 5개예요. 옆에 칸이 예를 들어서 기둥이 4개면 3칸이죠? 그러면 저거는 15칸 집이라는 거예요. 왕실의 기본적인 전각은 12자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정용이 바로 근정전이에요. 굉장히 넓죠? 경복궁은 창덕궁이 가장 조선적인 궁궐이나 자연과 어울렸다면 여기는 중국의 자금성의 기본 모델을 그대로가 썼기 때문에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규모만 적을 뿐이지 중국 제도와 같다. 조선 초기에 왔던 동월이라는 사신의 조선기에 보면 경복궁을 전체를 보고 중국의 자금성을 아마 떠올렸던 그런 거니까 여기는 장방형의 대칭해야 되는 모형의 궁궐입니다. 여기가 조종입니다. 조회하는 마당이란 뜻에 조종에 나가는 게 꿈이라는 거는 그 바로 조종이 이 조회 자리에 쓰는 거고 여기에 쓰는 것은 과거급제자든가 관리들의 최대의 꿈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종입니다. 아까 이 근정전이 큰 행사를 위해서 있는 건물이라면 이 사정전은 일상적으로 정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양쪽 건물은 승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탐공판서들 대기라고 그러는 장소가 바로 이 옆에 만춘전이라든가 천추전에 여기서 구체적인 정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임금께서 보시는 책이라든가 자료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 서류 보관함입니다.
강령전엔 왕이 주무시는 데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저 위에 용마루가 없죠. 그는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곧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 위에 용마루가 없습니다. 저 없다는 거는 왕과 왕비 계신 데만 없는 거예요. 이 방을 보면 이렇게 우물정체로 되어 있어요. 요 옆에 있는 건 상궁들이 임금께 옆에서 식사 수발부터 모든 걸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임금께서 방을 수시로 하면서 바꿔서 주무신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요 방을 중심으로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계신 강령전이었어서 이걸 육간대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6칸인데 실제 6칸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전마마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교태전이라니까 교태를 한글로 쓰면 교태를 부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역의 교괴와 택괴의 두 개의 뜻이 음과 양이 잘 종합되는, 그러니까 임금님과 중전이 어떤 그 내외간의 가장 이상적인 화합하는 거기서 교태라는 전 이름을 땄는데 강령전같이 용마루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임금께서 여기에서 많이 주무시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임금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없고 요 양쪽 방의 구조가 여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전이라고 그러는 거는 궁궐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중전이라는 이름은 호와 같이 가장 궁궐의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높임말 마마서 중전마마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이 자리가 중전입니다. 어느 땅도 저 백두산부터 오는 어떤 그 산의 기운이 응집되어 있는 땅을 혈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기는 중전이 다음 세대를 생산하시는 곳 아니에요. 백악산의 줄기가 여기 와서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백악산은 저쪽 도봉산, 북한산으로 해서 저쪽 그 한북정맹으로 해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백두산과 연결이 되는 마지막 전기가 메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전께서 정말 표현하면 숨도 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백미는 아름다운 굴뚝입니다. 여기에 굴뚝이 저게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우리가 역사책에 조대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고종 황제의 양어머니예요. 실제 고종 황제가 순조의 큰아드님으로, 그러니까 고종 황제로 보면 양어머니에 갔다가 그 덕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보통은 동쪽에는 동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세자가 거주하는 이 공간인데 가장 동쪽에 좋은 자리에 자경전을 모셔서 자자가 자유롭다는 뜻인데 보통 어머니에게 붙이는 자예요. 그래서 자경전이 보통 우리가 대비의 전각으로는 굉장히 큰 데입니다. 궁궐이라는 게 정해진 공간에 이렇게 밖을 못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장생의 아름다운 돌담을 하고 저 위가 전부 굴뚝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경복궁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저 위에 굴뚝을 해서 이 전체가 굴뚝탐입니다. 소나무, 사슴, 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북이, 기린해서 요 자체가 보물로 자경전 십장생 굴뚝, 십장생 꽃담. 이렇게 보면 약간 벽돌로 쌓고 중국 그 풍의 기운이 나죠. 임금님의 이 후궁 중에서도 막 공식적인 접견도 하고 서재예요, 서재. 궁 중에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라고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여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이 건천궁은 궁궐 안에서도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사적인 공간으로 별장 같다고 그럴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 곤룡합, 여기서 일본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셔서 아무튼 이 옆이 녹산이라고 그러는데 녹산에다 놓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곳이 이 곤룡합입니다. 우리로 보면 가장 부끄러운 여기가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오면은 왠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경복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면 광화문과 그 다음은
건정전하고 경회루인데 이 경회루가 아름답습니다. 경회루는 경복궁 자체가 물이 좀 귀해가지고 궁궐을 고 나니까 대개 창덕궁이나 창경궁에서도 보지만 궁궐에는 물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태조 때 이것을 지어놓고 태종 때 물이 이렇게 밑에서 약간 솟아나기 때문에 깨 파가지고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이 기둥이 8개고 옆에 기둥이 6개예요. 그러면 6, 8이 48인데 한 칸으로 따지면 7개와 5개에서 35개고 또 전체를 합하면 36궁에서 그 당시에 36궁은 하늘을 나타내는 경복궁은 하늘과 땅을 표현한 궁전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불행히도 임진왜란때 불에 탔어요. 그런데 사실 저기 있는 월대와 기둥은 타질 않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할 때 그 위에다 지어서 기둥하고 월대는 태종 최초에 설립된 유물입니다. 이번 시니어플라자에서 5대 궁궐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경복궁이 먼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복궁은 사실은 제일 오래됐으면서 또 흥선대원군 때 복원했기 때문에 가장 새로웠던 궁궐이고 또 일제에 의해서 많이 훼손된 거를 최근에 복원하기 때문에 옛날과 오늘이 공존하는 궁궐로서 의의가 있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